자녀가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땐 누구의 잘못일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에서 공행된 신중기도 해양일법문에서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출가 후 10년이 경과해야 오를 수 있는 법계인 중덕과 정덕 법계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우수한 포교와 신행 사례를 공유하며 전법 의지도 다졌습니다. 진각종이 예천 지역 수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복구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이 같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남산이라는 큰 틀에서 마애부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2023 살사 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열린 포럼이 4년 만에 불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자살 유가족의 박탈된 애도와 돌봄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자녀 때문에 애타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진우 스님의 법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식이 속을 새기면 자식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일까요? 다 잘못일까요?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초3일과 신중기도 회양일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이 인연법과 연기법에 대해 설명하다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스님은 사람마다 고유한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는 데는 수천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단순하게 부모 탓이나 조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인데 그럴 때는 부모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거는 다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때는 누구 잘못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부모가 마음을 비워야 돼. 또 그럴 때도 있지. 진우 스님은 부모가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는 게 인간들, 특히 자녀의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놓아버리라고 당부합니다. 자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돌아온다며 그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부를 하라는 것은 본인의 업에서 나오는 감정을 이렇게 추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추스려 주면 스스로도 편안하지만 그걸 보는 자식에게도 그게 이제 이 기운이 전달이 돼. 그러면 하던 짓도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진우 스님은 자녀가 속을 썩일 때 화를 내면 더 힘들어진다며 될 수 있으면 인욕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인연법과 연기법에 귀의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행동 강령인 육바라밀 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맡기고 기도 정진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맡기면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질내지 말고 웬만하면 참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요.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20교구 본사 서남사 주지에 대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진 스님에게 서남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현재 서남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지만 종단에선 매우 중요한 본사라며 재판 결과가 종단의 뜻과 다르게 나와 어려움이 많지만 난관을 잘 극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진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진 스님은 지난해 7월부터 서남사 주지 직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조계종 일반직 재가 종무원이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종단지경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금으로 전달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태수 종무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에게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3억 원 못지않은 귀한 기부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태수 종무원은 모두 부처님 공덕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태수 종무원은 2003년 조계종 총무원에 입사해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당 성타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엄수되는 가운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중생들에게 무해평등을 전한 나가당 성타대종사. 오늘 성타대종사의 답이식과 연결식이 엄수되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의원의장 자강대종사가 어제 불국사 무설전을 찾아 스님의 영단에 향과 개송을 올리고 수행자로 함께 가고자 했던 길을 회고했습니다. 성타스님이 추구하는 이상이 나하고 같았어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포기의 원력이 대단했고요.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못 지나는 그런 자비심을 갖춘 분이고요. 소위 평등 사상 무차별주의로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종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도 분향소를 찾아 종단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스님의 업적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후학들에 위해서 늘 아낌없이 베푸셨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셨거든요. 빨리 가셨다 생각하고 아마 좋은 데로 빨리 오셔서 평소에 종단 일에서부터 본사의 운영까지 두루두루 모든 일을 다 하신 어른이라는 그런 마음이 남고요. 선생님께서 저희들 학생의 활동, 청년의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지역의 어떤 그런 환경운동 등 시민활동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평생을 교육과 포교, 중생 구제에 매진한 나가당 성타대종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정하 대불청 중앙회장, 유정현 대불련 중앙회장도 빈소를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들은 스님의 가르침, 청년 포교의 가르침을 저희들은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 별이 지지 않도록 저희들 대불청에서도 열심히 부처님법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스님.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으로 회항했던 나가당 성타대종사의 삶을 마지막까지 추모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지역과 종단에서 허리 역할을 맡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계종 중덕, 정덕 법계 스님들이 전법과 사찰 운영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중덕, 정덕 법계 연수에 동참한 스님들은 지역사회 우수한 포교와 신행 사례를 공유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승가결사체 우수 사례로 내포 전법단이 소개돼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오늘까지 사흘 동안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중덕, 정덕 상급 법계과정 연수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좌는 중덕, 정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2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강좌로 오는 10월 승가고시를 앞두고 70여 스님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좌는 미래 불교와 신행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지역사회의 포교와 신행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 종단의 미래에는 요즘 3급 승가고시를 보는 스님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박 3일간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지만 특히 지역사회에서 불교가 활동하는 데 있어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에 나선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정범 스님은 승가결사체 전법포교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수 사례로서 내포 전법단의 경과를 살펴보고 승가결사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불교 운동 중에서 역사적인 자원과 또 내용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려나가려는 재정과 인력은 부족한 것이 지역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저희 사찰들이 어떻게 스님들이 결합해서 또 연합해서 합동으로다가 준비를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범 스님은 내포 전법단이 결성된 과정과 활동 목적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에서 스님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결성과 활동 과정의 에피소드 등 생생한 현장의 실무적인 내용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좀 더 이제 소중하고 또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각 층에서 이제 활동하고 포교하고 하는 스님들의 어떤 기량과 또 어떤 영향력을 엿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은 종단을 이끌어 나갈 스님들이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포교와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번 연수강좌에 이어 오는 23일에도 4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연수강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진각종이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찾아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이 경북도청을 찾아 폭우 복구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경북교구장 대원정사, 사서국장 정일정사가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되길 기원하며 수해민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경북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북 예천 지역에 수재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 복구를 힘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도진정사는 피해 입은 분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피해 복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빠른 복구와 함께 대피소를 건립해 자연재난 시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온다 하면은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 장소를 지금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 장소를 시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건강원 성역화 불사 건립 의미를 강조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준비한 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종조 열반 60주년을 맞은 진각종은 울릉도 성역화 불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2023년도 호국불교 연구 1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주제로 경주 남산이라는 큰 범주에서 열암국 마애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 조계종 미래본부 산하 불교사회연구소가 올해 첫 호국불교 연구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 남산이라는 큰 틀에서 마애부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현재 종단 주요 현안이 되어 있는 경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대한 불교계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불교 중흥과 국민 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경주 남산이 갖는 불교사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참석한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아져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제는 동국대학교 고영섭 교수가 신라불교와 경주남산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고 교수는 신라불교와 경주남산의 유적, 유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그 의미와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한국인의 정신은 신라불교를 근간으로 두고 있으며 150개소의 절터, 19개의 현존 사찰과 수많은 불교 성보가 발견된 경주 남산을 한국 문화의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통해 지난 1000년간 한국 정신문화의 주축을 형성한 신라불교와 경주 남산을 미래 1000년의 한국 문화의 고향으로 다시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산 신성의 축성이 결국 왕권 강화 관련된 정책 일환의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경주 남산의 신라불교의 성역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전통신앙의 융합을 강화했고 경주 권역을 확장했으며 동시에 남산을 경주의 중심부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검성의 확장이자 신라 문화 공간의 확장이었으며 한국 문화의 원형 확보였다는 맥락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광현 동국대 YG 캠퍼스 교수는 열암곡 부처님 조성 시기로 추정되는 신라 문성왕대에 창건된 왕실 사찰 창림사 불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창림사 무구정탑을 세우며 새긴 금성문, 무구정탑 원기를 중심으로 죽은 왕태자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창림사를 세웠으며 현재 창림사지가 있는 서남산 자락이 신라 왕실에서 중요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창림사를 해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열암곡 부처님의 조성 주체가 누구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창림사는 너무나 왕실 불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서 이제 창림사 불사를 하게 됐고 이게 열암곡 부처님이랑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창림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경주 남산 불교 유적의 특징과 성격 고찰, 예배의 대상으로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당위성 검토 등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독일 스카우트 대원 40명이 내설악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백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대원들은 내설악 숲 명상, 사찰습이, 별빛 명상, 돌탑 쌓기 등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했습니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광일 스님은 잼버리 대회 일정으로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이 내설악의 맑은 기운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독일 대원들은 한국 사찰은 자연과 하나인 느낌을 받았다며 잼버리 대회의 아쉬움을 사찰에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2023 살사 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열린 포럼이 4년 만에 불교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자살 유가족 돌봄의 불교계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유가족 돌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선 기자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2023 살사 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열린 포럼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살사 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4대 종교계가 2015년부터 협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와 원불교, 천주교의 4대 종교가 번갈아 주관하는 열린 포럼은 4년 만에 불교가 다시 주관하게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 열린 포럼의 주제는 유가족 돌봄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종교계가 자살 예방을 함께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 및 생명의 가치를 확립하여 자살 예방을 향해 한 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 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일부에서 이범수 동국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해 자살 유가족의 박탈된 애도와 돌봄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이범수 교수는 자살 예방 접근법으로 명상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더해져야 한다며 이는 자살 유가족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스스로를 제어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명상을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기르면 의료적인 패턴이 연대까지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의 주류를 이루었으면 좀 더 거기에다가 이러한 다각적인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자살 예방의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 류지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팀장의 기조 강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살 유족 서비스를 시작으로 각 종단 대표자들이 자살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자살 유가족을 위한 불교 상담 개발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 법회와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자살 유가족의 위로와 치유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워낙 그 금산사나 이런 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숲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생각, 또 머물면서 다양한 생각, 내려올 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분들이 유가족분들이 하시고 나서는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어 생명문화 라이프 오프 대표 조성돈 목사, 원불교 둥근마음 상담연구센터 정경숙 센터장,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오나 신부가 차례로 각 종단의 유가족 돌봄 서비스 사례를 나누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적는 이벤트도 진행돼 참가자들이 공감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우란 분절을 맞아 전쟁과 각종 재해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은 지난 16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야마나시현 진징사와 가와구치 호수 일원에서 선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시아기 회향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요엔 이토신소 원주는 등롱에 비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구제의 빛으로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다시 한번 화합하고 정진하며 지혜와 자비로 이타행을 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동참 대중은 후지산 아래 가와구치 호수로 이동해 전쟁과 수해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쓴 등롱을 띄워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